자, 펄어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지금 펄어비스가 불과 열흘 전이죠. 3월 10일 고점 72,000원을 찍었지만 어제 이후로 엄청난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42,950원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자, 단 이틀 만에 고점 대비 지금 40%나 지금 증발했습니다. 자, 차트를 안 보고 계셔도 그 피마르는 심정 느껴지고 있는데, 자, 어제 이 하한가와 가기 전에 6만 원에서 던질 걸라는 지독한 후회와 함께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떻게 되나 라는 공포가 교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특히 어제 GDC 26에서 공개된 붉은 사막 실기시연에서 사실 일부 북미 매체가 야, 프레임 최적화가 안 되었다, 이런 부정적인 코멘트를 던지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아무런 저항 없이 수직으로 꽂혔습니다. 자, 지금 120일선, 즉 우리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런 생명선마저 종이장만큼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주님들, 이런 처참한 폭락 속에서 지금 정말 기괴한 숫자가 남았습니다. 지금 3월 19일이었어요. 지금 3월 19일 주가가 30%의 고꾸라지는 상태에서 개인들은 무려 104만 주를 담았습니다. 반면 외인들은 지금 100만 주를 넘게 지금 패대기 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은요, 지금 오히려 732만 주라는 역대급으로 공매도를 쌓아 올렸습니다. 자, 이거 단순한 악재의 반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망을 정말 끝까지 바닥으로 꺾여 버리고 나서 신용 물량의 반대 매매를 유도해서 물량을 헐값으로 통째로 삼키려는 아주 잔인한 가격 파괴 구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공포에 질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세력했던 그런 시나리오의 완벽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구조를 모른 채 맹목적으로 물을 타게 됐을 때 더 깊은 지옥으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펄어비스 어디가 바닥일까? 최적화, 노이즈, 정말 기업의 사형 선고다 같은 것일까? 지금부터 차트와 수급을 통해서, 그리고 게임 산업의 생리를 결합해서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을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끝까지 우리 기회를 만드실 분들, 저희 주주분들 댓글로다가 생존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단단한 결기가 모여서 결과적으로 월요일날 새로운 양봉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펄어비스 차트를 뜯어보시면요, 상식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주가의 움직임이죠. 어제 무려 1,300만 주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한가로 꽂혔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 1,120만 주 기록 중에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틀 만에 전체 주식 수의 30% 이상이 손바꿈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단순히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역대급 전장이 형성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지금 기관은 오히려 물량을 던졌지만 개인들은 물량을 담은 이 보유 비중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런 기괴함들은 북미 매체의 이 최적화 지적은 사실 작년 시연 때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해묵은 이슈라는 건데, 근데 이게 왜 하필 지금 주가가 정말 7만 원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기관들이 79만 주라는 역대급 매도 물량을 던졌을까요? 자, 이런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던 주가에 트리거를 억지로 끼워 맞춘 흔적이 너무나 다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장 지금 피말리는 전장은 앞으로 이 45,000원, 이 47,000원 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최종 지지 121선대까지 한번 깨지고 나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 상승 파동의 중심축에 포진한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주가는 현재 이 구간 밑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자,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상승분 0.786 지점마저 이탈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 비율로 본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할 정도의 과매도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RSI를 보실까요?
지금 20선까지 정말 공포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자리 지표가 아니라 공포가 주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3월 19일 수급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관들은 79만 주를 던졌고 외인들은 25만 주를 던졌습니다. 우리 개인들만 100만 주 이상을 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사면 주가는 못 올라갑니다. 왜냐? 이 100만 주의 물량 반등이 나올 때마다 본전 심리로 작용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저항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차 잔고를 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3월 19일 기준으로 지금 730만 주, 무려 금액으로만 보더라도 3,360억이나 넘습니다. 자, 이거 공매도 세력들이 개인 신용 물량을 강제 반대 매매로 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지금 고의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은요, 붉은 사막에 대한 실패 때문이 아니라 공매도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개인들의 신용 털기가 결합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투매 구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번 GDC 지금 최저가 지적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사냥용 명분일 뿐입니다. 주체들은 개인들의 공포에 질려서 4만원 밑으로 물량을 토해내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야,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의 펄어비스의 그림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월요일장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같은 42,000원 구간에서 깨지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오늘보다 좀 더 급감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숏커버링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가 충분히 우리 48,000원대까지 다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개인들의 신용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지금 물량을 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주체가 아니라면 주체한테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부담되는 비중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역사적 저점이었죠. 39,000원대까지 충분하게 의도적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추세 이탈이 아니라 공매도 세력의 물량을 갚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는 공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 손절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4만원대 이탈 시에 최후의 대응 맥점으로 한번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현재가에서 비중 20%만 좀 진입을 하시고요. 만약 38,000원 근처에서 남은 비중을 다시 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주주님들, 우리 공매도 세력이 언제 숏커버링이 시작할지 그런 찰나의 수급 변화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비중을 100% 실어서 드라마틱한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될지, 단기 차익이 어느 가격에서 확정이 지어질지, 그 피말리는 실시간 타점 절대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제가 드리기 전에 제가 이 기업이 왜 4만원대 밑으로 떨어지는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주주님들 제가 4만원대에서 45,000원대까지 잡아는 드렸어요. 이게 지금 오늘 영상에서 잡아드린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월요일장을 대봐야 정말 실시간적인 흐름을 그때서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정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하락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절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가짜 하락인지 판단이 설 수 있겠습니까? 퇴근했을 때, 화장실에서 다시 폰을 켰을 때, 내가 판 가격보다 10% 빨간불이 켜졌을 때, 펄어비스 보시면서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다면요, 여러분 타점 받으셔야 돼요. 주식은요, 가격표 쇼핑이 아닙니다. 주체가 그 가격을 진짜로 비중을 실어서 방향을 한번 만드는지 그걸 보는 게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본업 때문에 사실 호가창 1초의 변화를 못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모니터 6대를 통해서 그 찰나의 순간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장이 시작되면 실시간적인 이런 실전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 중에 이렇게 뒤늦게 연락 오신 분들은 솔직하게 좀 챙겨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숏스퀴즈를 터뜨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합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무료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자,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는 꼭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펄어 정도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실시간적인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펄어비스가 주가의 하락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 펄어비스의 기업 가치 훼손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펄어비스의 진짜 몸값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 게임 테마주로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거대한 게임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게임 시장의 패러다임은요, 바로 이 콘솔로 직행이 됩니다. 모바일 지금 게임 레드오션에서 전 세계 게이머들이 압도적인 그래픽과 이런 서사를 가진 트리플 A 이런 신작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엔진을 보유했습니다. 콘솔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기업인데 자, 이번 26년 GDC 이거 하나 때문이잖아요. 최적화라는 이런 노이즈 하나만으로 자, 신약으로 치면 임상중 부작용이 아니라 생산 라인의 변곡과 같은 건데 이거 해결 가능한 변수란 뜻입니다. GDC 최적화에 대한 호평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나 우리 사이버펑크 그리고 엘든링 이런 대작들이 출시 전 테스트 과정에서 항상 지적받았던 게 뭐냐? 최적화 이슈였어요. 아시죠? 이거 보시는 분들 아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런 피드백이 수정 가능한 범주라는 겁니다. 현재 펄어비스가 받은 지적은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라 바로 폴리싱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출시 전까지 충분하게 보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노이즈를 이용해서 주가를 짓누르는 메이저들이 앞으로 뒤이을 발매 지연이 아닌 완성도 재고를 다시 한번 베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악재로 보이는 포장된 이런 기사를 이용해서 독이 든 사과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해전은요. 지금 검은 사막에 대한 IP 그 자체입니다. 신작 같은 거 없어도 매년 수천억이라는 매출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이 강력한 캐시카우가 펄어비스 그 어떤 하락장이 오더라도 망하지 않을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체 엔진 블랙스페이스는 다른 게임사들과 비교했을 때 얼리얼 엔진의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할 때 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요. 이런 노이즈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채 비율만 50% 미만으로 매우 견고를 하면서요. 현금성 자산까지 지금 넉넉하고 있습니다. 최근 R&D 비용으로만 지금 1,500억까지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퀸텀 점프를 위해서 처절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이런 악재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기준이라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갖고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이라는 것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다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